평생 건강에 좋다며 챙겨 드셨던 음식이 사실은 설탕보다 훨씬 위험한 도구로 변한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건강식이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병을 불러온다는 점 정말 충격적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걱정해서 단 음식은 철저히 피하시면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담백한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음식들 중에 나이든 우리 몸에는 독처럼 작용하는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설탕은 눈에 보이니까 피하기라도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 해독 능력, 면역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50대, 60대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위장을 공격하고 혈압을 높이고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신 채 건강을 위해 매일 그 음식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저는 40년간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추적해온 박사 박정우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지켜온 식습관 속에서 어떤 것이 독이 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 중 한 분인 김영호 72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뇨를 걱정해 평생 단 음식은 피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부지런히 챙겨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알씩 드시고 생마늘도 꼬박꼬박 챙기시고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식사 후에 배가 살짝 더부룩한 정도였어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죠. 2주가 지나면서 배의 가스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트림도 자꾸 나오고 방귀도 잦아졌어요. 조금만 드셔도 배가 빵빵하게 불러서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어요. 눈앞이 핑 돌면서 주저앉으셨대요. 놀란 가족이 109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 다 검사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일시적 증상이라는 진단만 들으셨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신 후에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체중도 3kg이나 빠지셨어요. 식욕이 없으니까 자꾸 끼니를 거르게 되고 기력도 떨어지고 외출도 무서워지셨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뜻밖의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평범한 음식들이 오히려 장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마늘의 강한 자극 성분이 위벽을 헐게 만들고 매일 드시던 사과와 양파 같은 음식들이 소화되지 않고 장에 가스를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작은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생마늘을 익혀서 드시고 사과는 껍질을 벗겨 반쪽만 드시고 양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3일 동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느낌이 사라졌고 트림도 확 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식욕이 돌아왔어요. 밥맛이 살아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죠. 2주가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외출도 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속이 편하니까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단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본인도 놀라우셨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0세 이후 꼭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싹이 난 감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감자 자체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싹이 나거나 껍질 밑부분이 초록빛으로 변하면 그 안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솔라닌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왜 나이 들면 더 위험한지 아세요? 70세가 넘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간에서 독소를 걸러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떨어져서 독성 물질이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고령층은 해독 능력이 약해서 적은 양에도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장약을 자주 드시는 분, 소화제를 늘 챙기시는 분, 간 기능이 약하다는 말씀 들으신 분, 이런 분들은 솔라닌 해독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신경통이나 손발 저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솔라닌이 신경계를 공격하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최명자 74세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싹이 난 감자를 아깝다고 싹만 떼고 드셨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며칠을 넘기셨는데 점점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서야 원인을 알게 되셨죠. 감자는 반드시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싹이나 초록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독소가 더 많아지니까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 싹이 난 감자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요즘 편리하다고 많이들 드시잖아요. 저칼로리라는 표시에 속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20대 때와 비교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30%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먹은 만큼 빠져나가지 않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은 나트륨 과다 섭취 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온몸이 붓는 부종이 심화된다고 해요. 특히 이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심장이 약하다는 말씀 들으신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게 나트륨은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신장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박순호 70세님은 혼자 사시면서 매일 냉동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어요. 간편하고 양도 적당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혈압이 치솟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안 들어갈 정도로 발이 부어서 걷기도 힘드셨대요. 냉동식품을 끊고 직접 만든 밑반찬으로 바꿨더니 보름 만에 부기가 빠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포장지 뒷면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고르시고 가능하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소분해서 냉동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저염 표시만 믿지 마시고 실제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혹시 편리하다고 자주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리신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해서 위염과 윗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7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량이 20대의 30%밖에 안 됩니다. 위산이 줄어드니까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도 얇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생마늘의 강한 자극을 받으면 위벽이 쉽게 헐게 됩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가 약한 고령층에게 생마늘은 심각한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생마늘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속쓰림이 있는 분, 역류성식도염이 있는 분, 위염이나 윗궤양 진단 받으신 분, 빈속에 약 드시고 속쓰린 경험 있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생마늘과 혈압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윤희자 75세님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생마늘 한 쪽씩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어지러워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됐습니다.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벽이 온통 헐어 있더래요.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거나 식사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아직도 아침마다 생마늘을 생으로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꼭 익혀서 드세요. 네 번째는 면과 떡, 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도 줄고 위산도 약해집니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니까 침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쫄깃하고 탄력 있는 탄수화물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도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위의 연동운동 능력도 떨어져서 음식이 위장을 오래 짓누르게 돼요.
일본 노인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령층의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위장 질환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당화 반응을 촉진해서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당화라는 게 우리 몸의 단백질과 당기 결합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틀니를 하신 분, 소화제를 늘 챙기시는 분, 식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한 분,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이요. 틀니를 하시면 씹는 힘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부수지 못하고 삼키게 되거든요. 김정수 78세님은 라면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드셨죠. 그런데 점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 나왔어요. 만성 위통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내시경까지 하셨는데 역류성식도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더래요. 면은 부드럽게 오래 끓여서 드시고 떡과 빵은 잘게 썰거나 우유에 적셔서 드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드시면 안 돼요. 예전 양의 절반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전처럼 떡국이나 라면을 그대로 드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포드맵 식품입니다. 사과, 양파, 콩 같은 음식들인데요. 포드맵이라는 건 발효되는 당 성분을 말하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요. 우리 장에는 락타아제, 수크라제 같은 소화 효소들이 있는데 70세가 넘으면 이런 효소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드맵 성분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장내 세균이 발효시키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배가 부글부글하게 되는 겁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포드맵 성분이 과민성 장증후군을 악화시키고 설사와 복통을 유발한다고 해요. 특히 이런 분들은 포드맵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민성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 설사가 잦은 분, 식후배에 가스 차는 분, 복부, 팽만감이 심한 분들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포드맵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자 70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 한 알과 양파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가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을 하루에 대여섯 번씩 가시니까 외출도 무섭고 삶의 질이 정말 떨어졌죠. 식단을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증상이 확 좋아지셨어요. 사과는 껍질을 벗겨서 반쪽만 드시고 콩은 충분히 불려서 삶아야 독성 성분이 줄어듭니다. 양파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 즉 더부룩함과 설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사과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이 5가지 음식들이 왜 나이든 우리 몸을 위협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다음으로는 이 위험한 음식들을 안전하게 바꿔서 드실 수 있는 지혜로운 실천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자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껍질과 싹만 제대로 제거하면 영양소가 풍부한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보관할 때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셔야 해요. 햇빛이 들면 독소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감자는 껍질을 두껍게 벗겨서 찌거나 구워 드세요. 그러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좋고 안전합니다. 혹시 싹이 난 감자를 아깝다고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냉동 가공식품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론 바쁘실 때나 혼자 사실 때는 편리하니까 완전히 끊기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소분해서 얼리시면 됩니다. 주말에 시간 내서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콩자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작은 용기에 한 끼씩 담아 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냉동식품보다 훨씬 안전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스를 미리 넣지 말라는 거예요. 간은 먹기 직전에 하셔야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마늘, 생강, 양파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시면 짜게 안 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냉동실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늘은 꼭 익혀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열을 가하면 알리신의 자극 성분은 줄어들고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익혀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죠. 찌개, 볶음, 조림 같은 데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마늘을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마늘은 어떻게 드실 계획이신가요? 꼭 익혀서 드세요.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면, 떡, 빵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은 고령층 위장에 큰 부담이 되니까 피하시고요. 라면 대신 부드럽게 끓인 칼국수, 떡 대신 죽이나 미음,
빵 대신 우유에 적신 식빵,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고 속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혹시 라면 대신 부드러운 칼국수로 바꿔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포드맵 식품도 조절하면 됩니다. 모든 포드맵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조절이 핵심입니다. 사과 하나를 다 드시지 말고 반쪽만 드시는 거예요. 껍질도 벗기시고요. 그러면 가스도 안 차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콩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불려서 삶으면 독성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냥 바로 삶지 마시고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두셨다가 삶으세요. 양파는 생으로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볶거나 쪄서 드시면 매운맛도 사라지고 단맛이 나서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시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사과 반쪽으로 시작해 보실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설탕보다 위험한 5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싹이 난 감자, 냉동 가공식품, 생마늘, 면과 떡과 빵, 그리고 포드맵 식품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평생 챙겨 드셨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솔라닌 중독으로 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고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치솟고 온몸이 붓기도 해요. 생마늘 때문에 위염과 위궤양이 생기고 소화 안 되는 탄수화물이 위장을 짓누르고 포드맵 성분이 장에가스를 가득 채워서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죠.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은 정말 달라집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위장은 편안해져요. 가스도 안 차고 설사도 멈추고 몸이 가볍게 달라집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겨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생마늘을 익혀 드시고 냉장고 속 싹난 감자는 과감히 버려주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먹고 아파서 고생하는 게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사과는 껍질 벗겨서 반쪽만 드세요. 콩은 하룻밤 불렸다가 삶으시고 양파는 꼭 익혀서 드세요. 면이나 떡을 드실 때는 부드럽게 조리해서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한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보약 같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해야 할 음식들을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챙겨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맑게 하는 음식들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에 평소에 자주 드셨던 게 있으신가요? 어떤 음식을 가장 조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